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판 지원입니다. 네, 뭐 그런 대로 그냥 이번 주는 무난하게 그냥 끝나네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 의견을 받아서 저 볼륨을 좀 높여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반영을 해봤는데 네. 어떤지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만 올렸습니다. 갑자기 크게 올리면 좀 크게 문제가 생기니까 또 깜짝 네. 놀라실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은 약간 조용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0.6% 하락했습니다. 1%씩 계속 오르다가 오랜만에 네. 이렇게 빠져주네요. 음. 코스닥은 0.3% 정도 상승을 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심심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국인은 2,400억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뭐 현대로템은 근데 1,000억 정도 샀어요. 오늘 현대로템이 11%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요즘에 실적이 막 마구잡이로 막 쏟아지는데 네. 실적 좋은 데들은 막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의외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실적 좋은 것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새 참 실적 시즌에 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던 놈들은 실적 나와서 툭툭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780억 정도 샀는데 오늘 시총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LG엔솔이 한때는 시총 2위 같죠. 2위였는데 네. 하이닉스한테 제낌 당하고 음. 이번엔 삼바한테 오늘 제낌 또 당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74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이버 400억, 카카오 200억, KB금융 200억 정도 샀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도 1,100억 정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현대차도 900억 팔고요. 하나오션, 현대미포, HD 현대를 200억, 300억씩 매도를 했네요. 네. 오늘 제약주가 삼바 때문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에는 교보증권이 8.6%나 급등을 하면서 증권업종이 2등을 했습니다. 네. 교보증권은 배당이 원래 옛날에 많이 줬는데 최근에 좀 줄였어요. 한 2, 3년 전부터 250원으로 줄였는데 오늘 다시 500원으로 두 배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이 9.3%나 나오네요. 1등 됐네. 1등 아닙니다. 더 높은 데 또 있어요. 어디요? 보통 대신증권이 증권주 중에서 대신하고 한양이 높아서 한 8%. 증권주 중에서만. 네, 8%좀 주는데 9%는 처음 봤는데. 9%는 잘 없죠. 예. 배당만으로 9.3% 정도. 야, 좋네. 예. 네. 그리고 건설주에서 DLENC가 또 5% 올랐습니다. 어제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가이던스가 되게 좋았고 네. 현대건설도 굉장히 놀라운 가이던스 제시를 했는데 털 거 다 털었나 봅니다. 참 놀랍습니다. 미분양은 막 계속 늘어서 2만 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뭐이 12월에는 착공이 그저 뭐지 분양이 거의 없고 뭐막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많이 털려서 기름이 다 빠져서 그런가 봐요. 이 동네는. 주택 사업은 희한하게 원가율이 떨어졌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네. 원가율이 워낙 이게 공사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원가율이 0. 몇 프로만 개선돼도 굉장한 이익 증가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료 정밀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전기 가스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 한국가스공사가 14% 하락했습니다. 두 자리.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인데 원래. 네,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다고 하네요. 작년 6월에 동해가스전 사업 이거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한 뒤에 테마주처럼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제 산업자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20일부터 시작했던 시추 작업이 2월 4일 날 종료가 됐는데 가스 징후가 일부 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동양철관,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데 다 10% 내외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은 이제 미래 세대는 이런 거보다는 뭐 이렇게 좀 더 지식 자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 막 유전 터지고 난리더니 예, 우리는 뭘 해도 안 돼요. 될럼 될, 안 될럼 안 될. 이게 너무 슬픕니다. 아니야. 예. 우리는 인재의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 자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 자원에 기댈 게 없으니까 네. 예, 사람에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980년 되면 에너지가 중요한데요. 그때는 에너지 기업이 탑 10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탑 10에 에너지 기업이 없어요. 지금 하나 있다. 하나. 아람코. 전 세계 탑 10 중에 아람코 하나밖에 없고 다 이 테크 주식들이에요. 이 지식 자본이 뛰어난 회사들. 지식으로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보험주가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롯데손보가 건전성 의심으로 금감원 수시 검사가 착수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실적 발표는 1월 22일 날 먼저 했습니다. 그때 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냈고 매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제시를 했거든요. 25년도에 5조 5,700억 하겠다. 이것도 근데 시장 예상을 훨씬 상회한 수치라서 이때부터 주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출 추이를 보니까 놀랍습니다. 2020년에 1.1조, 21년에 1.5조, 22년에 3조, 그다음 3.7조, 4.5조, 그다음에 25년도에 5.6조를 제시한 거니까 네. 와 매출액이 매년 1조 근처까지. 20년부터 25년까지 이게 5배 넘게 다 증가를 하고 있네요. 네. 이 큰 회사가. 네. 네, 아무래도 뭐 우시앱텍 같은 거를 쪼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캐파도 계속 확대를 안 하면 이렇게 매출 증가가 될 수 없겠죠.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 송도에 1에서 4공장까지 캐파가 60만 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위가 이제 CDMO 스위스 론자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 준공 예정인 5공장이 18만 리터. 네. 이거 합하면 78만 리터로 1위 등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7년도에 또 6공장 18만 리터 추가하고요. 32년까지 7, 8공장 36만 리터 또 추가를 해서 총 132만 리터가 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보다 한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목표는 높게 잡고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5%나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로템은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뭐 목표가 다 상향을 시켰는데요. 네. 매출 여기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속도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분기별로 오늘 또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네. 4분기 영업이익이 1,616억 나왔고요. 컨센이 1,650억이었는데 뭐 조금 미달했지만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근데 이제 철도 부분에서 선지적 충당금이 1,400억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치면은 사실상 영업이익이 3,000억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어닝 서프다. 근데 이제 25년도에는 철도 부분이 좀 안정화돼서 추가 충당금 우려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방산 수출 부문은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예. 뭐 원가도 절감했고 원화 약세 수혜도 보고 K2 전차 캐파를 10에서 15% 정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4분기의 매출이 한 20%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 방산 수출에서 제일 좋은 게 육상 무기 체계입니다. K9 자주포와 그 K2 전차 이게 그냥 최고로 잘 팔리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장갑차도 상당히 팔릴 것 같아요. 장갑차도 이제 그 탱크형 바퀴가 있고 그냥 자동차형 바퀴가 있거든요. 차륜형이 수백 대 이상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래서 육상형이 상당히 좋은데 이번 주말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나갔는데 거기 이제 댓글 이벤트가 있어요. 그 댓글을 잘 타고 가면 그 책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책을 이미 사신 분은 다른 선물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대담만 했고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뭐 따로 하는 건 아닌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은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한 0.5% 하락했는데 이 삼성 파운드리의 밸류체인이죠. 디자인 하우스들 주가가 오늘 막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네, 이게 아마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이 동참을 해서 뭔가 네. 수주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외에 뭐 파운드리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은 없었는데 네. 이번에 샘 올트먼과 삼성전자 그 이재용 회장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샘 올트먼이 이제 투자를 요청하면서 삼성전자도 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 칩 제조를 맡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4나노 수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한 70%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언론 보도도 좀 있습니다. 네. 향후에 또 에이직 시장이 좀 커지면서 파운드리 수요도 좀 많이 커질 거고 TSMC도 이제 캐파가 좀 쇼티지라서 삼성이 좀 낙수 효과가 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요. 네,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만 보면은 사실 2년 동안 한 8조 원 정도 적자를 봤거든요. 네. 이야, 엄청난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하나 팹 건설하는데 미국의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막 몇십조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추후에 또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될 텐데 그것도 좀 걱정이 돼서 빨리 지금 신규 고객 확보가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삼성 파운드리 하면은 TSMC와 삼성전자 뭐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일본에 22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라피더스라고 여기는 이제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 뭐 은행 이렇게 일본 기업 한 8개에서 우리 반도체 국산화하자 우리도 네. 라고 해서 같이
모아서 설립을 한 회사고요. 22년도에 설립했으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네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는 이제 현재 건설 중인 팹에 EUV 장비를 최대 한 10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EUV는 지금 TSMC는 한 100대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7나노 이하 공정으로 반도체 만들 때는 좀 필수로 뽑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라피더스는 뭐 아직 칩 생산도 안 했어요. 근데 브로드컴의 칩 수주를 이미 받아가지고 2나노 경쟁을 하겠다라고 뛰어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라피더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4월부터는 이제 2나노 시제품을 생산을 한다고 하고 6월까지는 샘플칩 공급할 예정이고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TSMC는 참고로 2나노 시험 생산에서 수율 60% 정도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삼성의 4나노 수율과 거의 TSMC 2나노 수율이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또 이번 주말에 영상이 하나 나갑니다. 우리 정인성 작가하고 정인성 작가가 매우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어디 우리가 봤을 때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인데 이번에 왜 삼성전자가 고전하고 있는지 그 기술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메모리 기술이 왜 지금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 지금 이 대목 우리 뭐 미세 공룡 어떻게 간다 이런 거에도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반도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 그리고 샘 올트먼이 삼성전자를 만났는데 이 둘 간의 만남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지만 네. 뭔가 좋은 소식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네, 삼성전자도 뭐 이 관련된 모멘텀이 뭐 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한간에서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AI 단말기를 샘 올트먼이 고려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진출할 거다 이런 계획인데 그게 뭐 스마트폰처럼 생긴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웨어러블 기기 형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술과 기술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삼성과 뭔가 결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오늘 의외로 조용하게 많이 올른 게 이런 쪽 삼성 쪽 휴대폰 밸류 체인들 그다음에 이제 기판 업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S25도 뭐 잘 팔린다고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유리기판에 직접 뭐 참여한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특히나 초급등을 이어가고 예,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좋았죠. 그래서 이 뭐 이런 기판 쪽 그다음에 휴대폰 관련 주식들이 왜 올랐는지 모르게 올랐어요. S25 잘 팔린다고 그게 오르나? 그거는 뭐 휴대폰 밸류 체인의 일부 영향은 주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뭔가. 근데 25에 대한 평은 저기 엘리트 이번에 쓴 퀄컴 칩이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네. 슬프네요. 그래. 폰이라도 잘 만들어야 돼. 네. 예, 일단 잘 만들어야 돼요. 폰. 그러니까 그 칩을 여러 군데 썼거든. 샤오미도 쓰고 했는데 뭐 열처리나 이런 모든 거에서 앞서가면 그거라도 일단 해야지.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플래그십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평은 나쁘진 않은 듯 합니다. 판매도 조금 된 것 같긴 하고. 그렇죠. 네. 뭐 삼성의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덜 팔려서 그 MX 사업부 이익 좀 주는 것보다 네. 그냥 퀄컴 거 써가지고 비용 좀 높아지더라도 파운드리나 이쪽 적자는 더 커지겠지만 네. 그래도 휴대폰 쪽에서 더 벌자. 그러니까 휴대폰의 어떤 지금 그 시장 지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애플한테 뺏기지, 하웨이한테 뺏기지, 비보한테 뺏기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잡아놓고, 그 디자인도 조금 더 깔끔하게 더 잘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장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때 뭐 엑시노스 잘 만들면 그때 근데 쓰든가. 이제 갤럭시도 25 아니더라도 예전 폰도 눈에 띄는 AI 측면의 변화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삼성의 자체 네. 그 빅스비만 빅스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날씨 물어보는 것밖에 안 썼어요. 네. 빅스비를 뭐 알람 울릴 때 그냥 알람 꺼 이렇게 이런 거 정도. 그럼 일정 꺼져? 등록해줘. 그럼 그렇죠. 예를 들면 난 애플은 그런 거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뭐 이런 건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내일 점심 드실래요? 해서 만약에 11시에 점심 먹기로 했다 그러면 빅스비 하고 내일 11시에 각도기님과 점심 일정 등록해줘 하면은 등록 바로 돼요. 그래? 이런 거는 원래 돼요. 네. 근데 요즘에는 새로 되는 게 다른 앱과의 연계가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 앱 켜줘 이런 거 원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됩니다.
그게 이제 빅스비에서 저거로 바뀌었다면 제미나이 AI로 예, 바뀌었다면 타 기술들을 점점 이렇게 좀 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해야 돼. 지금 독자주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 급해요. 아주. 이번에 또 뭐 오늘도 뭐 가우스 버리고 다른데 이제 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렇죠. 개방적인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뜬 게 하웨이가 지들 자기네 OS 쓰잖아. 그럼 안드로이드의 OS에서 압도적인 1위를 만들어주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맹주가 돼야지. 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아직은 그 소프트웨이 손정희 회장이 그랬듯이 AI인 것 같아요. 네. 빅테크들의 이 투자 기조로만 봐도 여전히 AI가 네.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전에 그 구글이 750억 달러 최근에 네.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엄청 놀랐잖아요. 네. 오늘은 아마존이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올해 AI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놀라운 수치를 발표를 했고 1000억 달러는 1450조 원입니다. 145조겠지. 아니요. 천억 아, 145조 원. 네. 145조 원. 네, 죄송합니다. 145조 원. 네, 좀 많이 놀래가지고 우리나라 저거보다 많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700조가 우리나라 적인데. 145조 원 예산인데.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엄청나네. 엄청난 금액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대인데 이게 웬일이래. 한 회사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투자 대부분을 AWS에서 진행한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빅테크들 다 딥시크의 등장 이후에 기조가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한간의 우려는 싹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수치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캐펙스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저는 계속 그거 강조하고 싶어요. 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회사 중에 미국의 엘프 뷰티라고 있잖아요.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에서 2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엘프 뷰티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봤더니 미국 화장품 회사인데 평균적으로 제품 가격이 10불 내외. 그러니까 중저가 좀 타겟팅을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 2030 세대한테 좀 인기가 많다고 하고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원재료 70%를 중국에서 조달해서 관세가 격화되면 비용이 훨씬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이번에 연간 가이던스를 좀 하향하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또 23% 정도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매수 기회다 이런 리포트도 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네, 근데 아니 그거 믿고 샀으면 오늘 또 23% 하락 맞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어디더라? 에스트로도 작살났거든요. 주가 실적 꺾여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업체들이 지금 날렸잖아. 무슨 뭐 마녀 뭐 등등 해가지고 뭐지 이렇게 부스팅 맞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여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시장을 진짜 많이 뺏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조 단위로 올라왔잖아요. 현재 시총이. 이게 한국 업체들 때문에 다른 화장품 업체들 상당히 어렵겠구나. 저 어제 프랑스 최근에 무슨 자선 쇼 한 4만 명 모인 거 그 영상 봤거든요. 막 프랑스 막 가수 나와서 막 노래 잘 부르고 막 해.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한호도 해. 근데 한국 가수 나왔을 때 한호하고 좀 다르더라. 프랑스야 프랑스. 장난 아니더라고. 로제 나와서 아파트 부르니까 아주 막 신났어 막. 그리고 또 어디지? 제이홉 나오고 그다음 또 BTS. 제이홉 혼자 나왔고 그다음에 누구지? GD가 나왔어요. 태양하고. 막 나도 모르는데 걔들이 알더라고. GD 모르세요? 이름만 알죠. 지용이라며 지용이. 지드래곤. 네. 근데 그것만 하는데 막 애들 막 노래 다 따라하고 막 엄청나더라고. 인기가 많죠. 프랑스인데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원래 인기 많죠. 네,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한국 제품에 대한 이 K컬처에 대한 이 수요는 일단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 그 콘서트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지난주에 좀 휴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 주는 좀 약간 피곤이 좀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하루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